이야기는 몇몇 친구들이 밤에 즐겁게 파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소녀는 말없이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 왜 그렇게 우울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새로 출시된 앱이 있는데 이 앱은 다운로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울한 이유가 오늘 아침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했는데 앱을 열어보니 정확히 15일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고 농담 삼아 이 앱을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이들은 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술을 혼자 마셔야 한다는 내기를 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모두에게 이용 약관이 표시되고 이들은 저처럼 그것을 읽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 후 모두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 카운트다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두 차례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20년, 누구는 60년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트니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앱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고작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연기되면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코트니는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코트니를 달래며 걱정하지 마. 이 앱은 그냥 장난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게임 규칙에 따라 휴대폰에 남은 수명이 가장 적은 사람이 테이블 위에 모든 술을 마셔야 합니다. 코트니는 고작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에 집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은 코트니에게 규칙대로 모든 술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코트니의 남자친구 에반이 도착하고 코트니 대신 그가 모든 술을 마십니다. 파티가 끝난 후 코트니가 남자친구 에반과 함께 채 탔을 때 에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니는 에반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반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코트니는 이미 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걸어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에반은 코트니에게 채 타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지 않자 에반은 화를 내며 그녀를 혼자 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 코트니의 휴대폰에 앱의 알림이 옵니다. 그녀가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트니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코트니는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검은 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그녀를 쫓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코트니의 휴대폰에 경고가 옵니다. 그녀에게 단 7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트니는 겁에 질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앱의 경고도 계속해서 울립니다. 이것에 짜증이 나서 그녀는 휴대폰을 끕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자동으로 켜지고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결국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코트니를 위로 끌어올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아래로 떨어져 코트니는 사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앱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남은 수명 시간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코트니의 남자친구 에반은 차 사고를 냈습니다. 에반은 목숨을 건졌지만 코트니가 앉았을 좌석에는 나무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즉 원래 코트니는 이런 식으로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병원에서 퀸이라는 간호사를 봅니다. 그녀는 트롤리를 밀고 환자 병실로 갑니다. 그녀는 환자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방을 나간 것을 봅니다. 퀸은 그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곧장 그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환자가 다름 아닌 코트니의 남자친구 에반이라는 것을 봅니다. 에반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퀸에게 카운트다운 앱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의 여자친구가 이 앱을 다운로드했고 앱이 알려준 시간에 정확히 죽었는지 말입니다. 퀸은 에반을 달래며 그건 그냥 우연일 거야. 어떻게 앱이 사람의 사망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고 수술을 준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에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도 카운트다운 앱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입니다. 앱에 따르면 에반에게는 살 시간이 단 19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정확히 19시간 후에 에반은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술 중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퀸은 에반에게 용기를 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퀸은 병원 수간호사들을 만납니다. 그녀는 퀸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의사와 직원들이 케이크와 함께 퀸에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녀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앉아서 케이크를 먹을 때 퀸은 모두에게 에반의 카운트다운 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도 자신들도 이 앱에 대해 들어봤다고 말합니다. 농담 삼아 이들도 자신의 남은 수명을 보기 위해 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에는 이곳의 최고 책임자인 설리번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휴대폰에서 자신의 남은 수명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90세까지 살 예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앱은 꽤 긴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녀의 맥박과 호흡이 멈췄지만 이들은 그녀에게 주사를 놓아 살려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 저녁에 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에게 카운트다운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알림이 옵니다. 그녀는 이 앱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운로드하고 생각 없이 이 앱의 모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수명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퀸의 가족으로는 아버지와 여동생 조던이 있습니다. 퀸의 어머니는 1년 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에반이 보여지는데 그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남은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이제 그의 수명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는 대신 병원을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도망치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옵니다. 그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앱을 통해 자신의 남은 수명을 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 에반의 여자친구 코트니가 차에서 내려 걸어감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 했을 때 그녀는 이용약관을 위반했고 사망했습니다. 이제 에반도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닐지 알아봅시다. 에반이 앞으로 나아가자 에반은 거울 속에서 뒤에서 검은 그림자를 봅니다. 하지만 에반이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면에 거울이 깨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에반은 계단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그때 그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정면에 자신의 여자친구 코트니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그의 휴대폰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잠시 후 그 유령은 에반도 죽여 계단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퀸이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에반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에반이 전날 이 앱에 따르면 19시간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퀸도 이 앱이 정말로 에반을 죽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이제 그녀는 에반의 시신이 보관된 곳으로 곧장 갑니다. 그녀는 에반의 휴대폰을 들고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에는 에반의 얼굴 인식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반의 시신에서 천을 걷어내고 그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앱의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퀸은 이 앱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휴대폰에서 에반의 얼굴로 옮겨지자 에반의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서둘러 그 시신을 다시 냉동고에 넣습니다. 이제 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앱에 따르면 이제 그녀에게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내일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에서 사고가 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퀸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내일 묘지에 가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때 퀸의 휴대폰에 알림이 옵니다. 그녀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때 설리번 의사가 그녀를 방으로 불러 환자를 돕도록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의 의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퀸에게 억지로 추행을 시도합니다. 퀸은 간신히 그에게서 도망쳐 나와 수간호사에게 그를 고소하러 갑니다. 하지만 퀸이 말하기도 전에 의사는 수간호사를 다른 일에 붙잡아 둡니다. 집에 온 후 밤에 퀸은 인터넷에서 이 앱에 대해 검색하고 코트니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 소녀의 비디오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앱을 다운로드한 후 몇 년 전에 죽은 오빠의 유령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 소녀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때 그 소녀에게도 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퀸이 비디오 댓글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가짜 비디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퀸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퀸이 노트북을 닫자마자 갑자기 퀸에게도 에반의 유령이 보이고 그녀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을 켜자 에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시 이용약관 위반 알림이 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방 밖으로 나와 두려움에 떨며 차 안에서 밤새도록 지냅니다. 다음날 아침 퀸의 여동생 조던이 와서 그녀를 깨웁니다. 이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오고 그곳에서 퀸의 여동생 조던은 퀸의 부서진 휴대폰을 봅니다. 그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퀸에게 언니도 이 앱을 다운로드했어?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퀸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여동생 조던도 이 앱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도 이 앱의 사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퀸의 휴대폰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 휴대폰을 사기 위해 휴대폰 가게로 갑니다. 그녀는 새 휴대폰에는 그 킬러 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퀸이 휴대폰을 사자마자 그 앱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에 퀸은 화가 나서 그 가게 주인에게 이 앱에 대해 소리치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것을 삭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앱에는 삭제 옵션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퀸은 화가 나서 그 가게 주인에게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그곳을 떠납니다. 퀸의 말을 들은 맷이라는 남자가 그 가게 주인에게 옵니다. 그도 가게 주인에게 이 앱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한편 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탑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 유리를 보자 그녀의 차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이상한 생명체의 손이 그녀의 입을 가리고
그녀의 차가 급하게 후진하여 뒤에 주차된 채 부딪힐 뻔한 것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때 다른 차의 남자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와 퀸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가게의 손님인 맷이 밖으로 나와 상황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는 퀸에게 나도 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술집에 앉아 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맷은 퀸에게 당신이 이 앱을 다운로드했을 때 이용 약관을 읽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퀸은 아니요, 저는 바로 약관에 동의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맷은 나도 같은 실수를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맷은 술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봅니다. 그를 보고 맷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퀸에게 우리가 이 술 취한 사람의 휴대폰에 이 앱을 다운로드하게 해서 약관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는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에게도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부추깁니다. 그 후 그는 동의합니다. 그가 카운트다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약관 화면에 도착하자마자 퀸은 그에게서 휴대폰을 들고 꼼꼼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들은 규칙 하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앱에서 자신의 사망 시간을 본 후 사용자는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여행을 취소하여 이 약관을 위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그 미친 술 취한 사람은 그 약관에 동의합니다. 다행히도 그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40년 더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퀸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신부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아마도 그 신부님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 후 퀸과 맷은 병원으로 가서 신부님에게 악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악마 문제의 전문가인 다른 신부님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떠나기 전에 수간호사가 퀸을 회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설리번 의사는 오히려 퀸에게 자신이 아니라 퀸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퀸이 해명하려 할 때 회의 책임자는 퀸의 말을 듣지 않고 퀸을 해고합니다. 이제 퀸은 자신의 직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한 교회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신부님이 알려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은 그 신부님에게 도착하여 이 앱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쓰인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에는 100년 전에 전쟁에 나가야 했던 왕자가 있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그는 늙은 집시 여자에게 가서 자신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늙은 여자는 그에게 그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자신의 사망 시간을 안 후 왕자가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동의하고 자신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왕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동생을 전쟁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동생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겁쟁이 왕자 뒤에는 오진이라는 악마가 달라붙었고 그 악마는 왕자를 고문하여 그의 운명에 쓰여있던 정확한 시간에 그를 죽입니다. 신부님은 집중하여 이 모든 것 뒤에 오진이라는 악마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신부님은 아마도 이 앱도 그 오진 악마의 한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자신의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이 앱을 해킹하여 그 코드를 내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앱의 코드를 보면 그 악맥에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퀸과 맷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앱을 해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휴대폰 가게 주인에게 와서 이 앱을 해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게의 주인은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퀸이 그에게 돈을 주자 그는 동의합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이 앱을 해킹하여 그 코드를 추출합니다. 퀸은 서둘러 그 코드의 사진을 찍어 신부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 앱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주인도 자신의 이름 대릭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코드를 조작하여 자신의 나이를 100세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릭은 이 앱에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누구의 나이든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퀸과 맷의 요청에 따라 이 두 사람의 나이도 늘려줍니다. 그때 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여동생 조던의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퀸보다 3분 먼저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즉, 그 사고에서 퀸과 조던 둘 다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퀸은 조던의 나이도 늘려줍니다. 이제 퀸과 맷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 퀸과 맷은 함께 퀸의 집에 도착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밤에 그들이 잠들려 할 때 퀸은 맷에게 당신은 왜 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맷은 몇 년 전 자신에게 매우 착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병을 앓았고 병으로 인해 어느 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맷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요. 이 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다운로드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퀸은 맷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파티에 갔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길에서 차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요.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 두 사람은 잠이 듭니다. 그때 한밤중에 악마가 다시 퀸을 겁주러 보옵니다. 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맷의 손이 자신의 배 위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맷의 손을 흔들어 그를 깨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맷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퀸의 배 위에 있던 것은 맷이 아니라 악마의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악마가 퀸을 공격하지만 맷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다묘를 잡아챕니다. 이로 인해 악마는 도망치고 여기서 그들은 앱을 해킹해도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퀸은 자신의 여동생 조던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조던에게도 악마가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퀸이 그녀를 데리러 도착합니다. 조던은 매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함께 존 신부님에게 갑니다. 퀸은 신부님에게 앱을 해킹하려는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악마가 우리를 쫓고 있다고요. 그 후 그들은 해킹한 앱 코드를 신부님에게 알려줍니다. 신부님은 코드를 자세히 읽은 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오진의 저주, curse가 걸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부님에 따르면 이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부님은 악마를 그 자신의 게임에 빠뜨릴 계획을 셉니다. 그는 당신들이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 저주가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라도 앱이 알려준 시간보다 조금 일찍 또는 몇 초 후에 죽으면 악마는 거짓말쟁이임이 증명되고 이런 식으로 저주가 깨질 것입니다. 그 후 이 네 사람은 지하실에 도착하고 그곳에 주문원을 만듭니다. 이제 맷에게는 몇 분밖에 남지 않았고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마가 맷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부님은 이 세 사람에게 서둘러 원 안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원 안에 있는 한 어떤 사악한 힘이나 악마도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이 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악마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악마는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맷에게 죽은 그의 동생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맷의 동생이 아니라 악마가 맷의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맷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맷은 감정적으로 변하여 원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악마가 맷의 다리를 잡고 그를 끌고 갑니다. 이것을 보고 퀸도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녀가 밖에 나와봤을 때 맷은 완전히 멀쩡하게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과속하는 차가 와서 맷을 치어 짓밟았고 맷의 사망과 함께 그의 휴대폰 카운트다운도 연기되었습니다. 맷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퀸은 매우 괴로워하고 이제 다음은 조던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퀸은 밖으로 나올 때 조던이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던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옵니다. 이동안 퀸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퀸에게 내 말이 맞았어. 설리번 의사가 나에게도 추파를 던지려고 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퀸의 눈에 비열한 설리번 의사가 들어옵니다. 설리번 의사를 보고 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이 비열한 의사가 90세까지 살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퀸이 지금 이 의사를 죽인다면 악마의 저주가 깨지고 이 두 자매의 목숨이 구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퀸은 의사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저는 제 직업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퀸은 그에게 저는 병원 뒤편의 외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퀸의 계략에 빠져 그 외딴 곳으로 도착합니다. 여기서 퀸은 소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자마자 퀸은 쇠 막대기로 의사를 공격했고 그는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퀸은 미리 모르핀 주사도 가져왔고 그녀가 의사에게 주사를 놓으려 할 때 악마가 그곳에 나타나 의사를 끌어당겨 구해줍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조던이 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그녀를 죽이러 도착합니다. 그녀는 악마에게서 숨어 자신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앱이 그녀가 숨은 곳을 알려주고 악마는 조던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때 퀸이 악마 앞에 나타나 자신에게 그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여동생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악마는 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녀를 현혹하려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퀸은 감정적으로 변하지만 곧 이것이 악마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르핀 주사를 자신에게 주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퀸은 자신의 시간보다 일찍 죽고 오진은 거짓말쟁이임이 증명됩니다. 그때 오진, 즉 악마는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고 퀸의 계획은 성공하여 조던의 목숨이 구해집니다. 조던은 이제
퀸에게 와서 울기 시작하고 그때 그녀는 퀸의 팔에 약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퀸의 손에 같은 약병도 봅니다. 조던은 서둘러 주사기에 약을 채워 퀸의 팔에 놓아주고 이로 인해 모르핀의 효과가 사라지고 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카운트다운은 그곳에서 멈춥니다. 퀸은 자신의 직장을 되찾고 그 비열한 의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며칠 후 퀸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퀸의 휴대폰에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카운트다운 더 차차 이라는 새 앱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